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골드버틀이에요. 이번 시간부터는 드디어 유닛을 만들어 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자, 몇 회 차에 걸쳐서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 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도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아군 유닛 오브젝트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제가 제공해 드린 자, 이제 SF 폴더에서 스프라이트 폴더 가시면은 자, 이렇게 묶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캐릭터 스프라이트를 선택해서 펼쳐주시면 자, 어마무시하게 많은 스프라이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블루 소드맨 BS입니다. BS 아이들 요것만 그대로 하이어르키 창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자, 유닛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름은 그냥 BS 자, 블루 소드맨이라고 하죠. 자, 이미 스프라이트 렌더러는 나와 있죠. 자, 요거랑 짝꿍이들 자, 애니메이터 가지고 옵시다.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터 컴포넌트 추가를 해주시고요. 애니메이터는 꼭 컨트롤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자, 동그라미 친 곳 버튼 클릭해 주시고 같은 이름 자 ACBS 이렇게 해서 묶어주십시오. 자, 애니메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요거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요, 이렇게 애니메이터 창이 나오면서 자,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세팅을 했으니까요. 자, 애니메이터 만드는 방법 궁금하신 분은요, 이거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자, 애니메이터는 됐고, 그런 다음에 이 유닛을 인지하기 위한 인지 범위 자, 박스 콜라이더 모셔보도록 하죠. 그래서 박스 검색을 하시면은 두 개 나오죠. 그 중에서 꼭 툴이 자,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펼친 다음에 이번에는 자, 물리 효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즈 트리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오프셋 이건 이제 위치인데요. 자, x축은 마이너스 0.4 그리고 y축은 1입니다. 자, 크기도 손을 좀 보죠. 1.5가 아니고 0.6으로 해주시고요. 자, y축은 2로 약간 높게 설정하겠습니다. 자, 높이를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자, 마법사는 이 성체 위쪽에 올라 있거든요. 자, 이 법사가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유닛도 인지하기 위해서 자, 일부러 이렇게 높게 설정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다 되었나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 유닛이 앞으로 이동할 때 약간 흙먼지 일으키면서 멋지게 나오고 싶어요. 그래서 자, SF 폴더에서 이 파티클즈 가시면은 이 더스트라는 자, 파티클 프리팹이 있습니다. 이거를 쭉 끌어서 유닛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 흙먼지가 나와요. 좋습니다. 되었나요? 네. 이후에는 따로 손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기본적인 건 다 되었고요. 딱 하나 남았죠. 자, 로직을 담당할 스테이트 머신을 추가하도록 하죠. 자, 애드 컴포넌트 자, 볼트 들어가서 스테이트 머신 자, 선택하시고요. 자, U를 눌러서 자, 매크로스 폴더 들어간 다음에 이름은 유닛 간단하게 하죠. 그래서 저장. 그럼 스테이트 머신과 자, 베리어블즈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유닛한테 필요한 변수 일단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총 3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클래스. 이 유닛의 클래스 타입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다음에 속도. 이동 속도죠. 자, 스피드. 스피드는 뭐 플루트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로 줄게요. 그 다음에 이 흙먼지 자, 요거를 미리 변수에 저장을 해두죠. 더스트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게임 오브젝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오브젝트 그대로 끌어서 놓도록 하죠. 그럼 클래스는요, 그냥 뭐 문자를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은 이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사용할 때마다 키보드로 타이핑을 해야 되고 혹시나 오타가 있으면은 작동이 또 안 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약간 조금 특별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틀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S에서 폴더 하나 생성하죠. 무슨 폴더요? 스크립트 폴더를 생성해서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C# 스크립트 하나 만들죠. 이름은 my type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만들기가 끝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주십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정말 간단합니다. 자, 모노 비헤비어도 필요가 없고요. 이쪽도 다 필요가 없고 자, 스타트 업데이트
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 거는 바로 이넘 타입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자 이넘, 그 다음에 유닛. 이번에 사용할 유닛 타입은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일단은 소드. 그런 다음에 자 레인지,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위자드, 그다음 투사체, 자 블렛, 뭐 요런 식으로 자 타입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요, 자 다시 에디터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트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자 툴, 볼트, 여기 빌드 유닛 옵션스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 꼭 눌러주세요. 그래서 볼트가 우리가 만들었던 이 스크립트를 인식하게끔 자 해줘야 됩니다. 자 빌드가 끝나면요, 자 다시 자 BS 유닛으로 돌아오시고 클래스 타입을 열어주신 다음에 자 유닛, 자 M만 치시면은 이렇게 유닛 오브 마이 타입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확인되었나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밸류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정했던 자 타입들, 자 소드, 레인지, 가드, 위자드, 블렛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타도 안 나고 쉽게 선택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가져다 둔 거는 소드맨이니까 소드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아군 유닛 세팅은 끝이 났어요. 자 이렇게 아군 유닛을 한번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적군 유닛도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자 BS 이거를 컨트롤 D로 한번 복사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위치 이동 좀 할게요. 트랜스폼을 자 반대로 해주시고, 자, 스프레이트 렌더러에서 요거 스프레이트를요, 이번에는 RS, 자 레드 소드맨 이렇게 하죠. 그럼 RS 아이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프레이트 선택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 가는 방향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바라보는 방향도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프레이트 렌더러의 이 플립, 자 X축 요거를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이름도 바꿔주죠. 이름은 RS. 자 스프레이트가 바뀌었으니까 자 애니메이터도 바꿔주셔야죠. 자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자 동그라미 눌러주시고 AC RS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프레이트가 살짝 자 반대편으로 갔기 때문에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콜라이더의 오프셋 X축을 마이너스 0.4가 아니고 플러스 0.4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에서는요, 스피드가 반대야겠죠?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쪽에 가지고 있었던 자 이 파티클, 지금 더스트도 지금 완전히 벗어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치 X축을 마이너스 0.5가 아니고 0.5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럼 위치는 맞는데 방향이 또 반대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로테이션 Y축을요 180도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군하고 적군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외적인 건 다 되었지만은 아직 내적인 게 완성이 안 됐습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는 정보, 자 그것은 레이어로 할 겁니다. 그래서 자 BS 누르시고 레이어 디폴트죠. 여기에 Add 레이어를 한번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직접 레이어를 지정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요, 8번은 블루, 9번은 레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아군 유닛 돌아와서 레이어는 자 8번 블루. 그럼 이렇게 안내창이 나오는데요, 자 자식 오브젝트까지 모두 바꿀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냥 예스 해주시면 돼요. 이번엔 레드팀은요, 네, 9번 레드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트 그래프를 짤 때요, 이 레이어를 정말 많이 활용할 테니까요, 자 참고해 주시고요. 윗 오브젝트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 스테이트 머신 그래프를 한번 짜봐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 선택하신 다음에 자 그래프 인스펙터 창을 한번 봅니다. 자 이 상태의 이름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유닛의 기본적인 상태는 이동, 자 무브입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자 이벤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on enter state 요거는 상태에 진입했을 때 시작되는 이벤트고요. on exit state 이거는 상태에서 나갔을 때 실행되는 이벤트입니다. 자 업데이트는 잠시 자 떨어져 주시고요. 일단 이 상태 두 개를 가지고 한번 로직을 구성해 보죠. 일단 이동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동 애니메이션부터 실행을 해줘야겠네요. 자 그래서 set 트리거. 그럼 이렇게 애니메이터 set 트리거가 나옵니다. 자 연결해 주시고요. name은 do move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엔요. 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흙먼지. 자 그것은 이미 우리가 변수 안에다가 자 담아놨기 때문에 저거를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베리어블 오브젝트 자 get dust 자 가져주시고요. 요거를 실행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 흙먼지 이펙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유닛도 있습니다. 여기 위에 성에 올라와 있고 가만히 있는 이 위자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변수가 비어있는지 비어있지 않은지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거는 무엇을 하나요? 자 여기 널 보시면 이 널 체크가 있습니다. 자 연결 그래서 이 변수가 만약에 비어있지 않으면은 난 널로 자 흐를 것이고 비어있다면 널로 흐를 것입니다. 우리는 비어있지 않을 때만 이 파티클을 실행을 시켜주면 되니까 이걸로 쓰면 되겠죠. 자 파티클 실행은 자 파 플레이 이렇게만 검색을 해주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파티클 시스템 플레이 요 함수 유닛을 이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물론 여기 더스트 변수도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겠죠. 이거는 이제 무브에 진입을 했을 때고 더 이상 이제 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복사를 해서 아래로 내려주시고 화살표 연결 그리고 또 변수도 연결. 플레이가 아니고 멈춰야겠죠. 스탑입니다. 자 리플레이스 누르신 다음에 자 스탑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되었어요. 그래서 진입과 나갈 때 자 기본 세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룹 해주죠. 자 컨트롤 누르신 다음에 쭉 드래그. 그럼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이름은 set any 그리고 이펙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제 실제로 움직여 봐야겠죠. 여기에는 업데이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변수로 스피드 자 지정해 놨기 때문에 저 값을 그대로 가져와 주시고요. 자 오브젝트 스피드 이동에는 트랜스 레이트를 사용하죠. 자 X축, Y축, Z축 자 이걸 사용할 거고요. 트랜스폼 이동은 무엇? 자 델타 타임이 꼭 필요하다. 델타 타임도 이렇게 가지고 옵시다. 그리고 이 둘은 곱해줘야겠죠. 자 매스, 스칼라, 멀티플 이걸로 곱해주시고 자 횡 이동이니까 X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이동 로직은 끝이 났어요. 자 요것도 묶어주죠. 그래서 자 애니메이션과 파티클 그리고 실제 이동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 간단하게 지금 둘 다 자 같은 스테이트 플로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적용되어 있던 사실. 자 여기까지였으면 세이브 하시고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렇게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이동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멋지네요. 좋습니다. 자 이동은 완료가 됐는데요. 지금 앞에 적군이 가고 있는데도 자 인식을 못하고 있죠. 이번 차시에서 가장 어려운 자 적군 아군 인식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요 픽스드 업데이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픽스드 업데이트를 사용합니다. 픽스드 업데이트는 이제 물리 이제 리지드 바디나 아니면 피직스 거기에 관련된 로직을 사용할 때 이 업데이트 문에 사용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적군을 인식을 한다면은 이제 공격 상태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유니티 이벤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자 이렇게 스테이트 머신의 트리거 유니티 이벤트 나옵니다. 일단 네임은 어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무언가 이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어택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 로직은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복잡하니까 우리가 슈퍼 유닛으로 한번 만들어 줍시다. 자, 매크로스 가서 여기에 폴더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 폴더의 이름은 슈퍼라고 하죠. 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요. 이번에는 플로우 매크로 만들어 줍니다. 이름은 스캔 에너미라고 할게요. 적군을 감지하는 겁니다. 슈퍼 유닛을 만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 if got output 꼭 넣어주세요. 그래서 네스팅 그 다음에 input 넣어주시고, 일단 컨트롤 한 개가 필요하겠네요. 키는 in이라고 해주시고요. 이 라벨은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으므로 hide 라벨 체크합시다. 그런 다음에 이 로직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 캐스트입니다. 자, 레이 캐스트라고 검색하시면은 자, 많은 함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린 2D죠. 그래서 피직스가 아니고 피직스 2D. 자, 아래로 좀 내려가시면 이렇게 피직스 2D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레이 캐스트를 선택하면 되는데, 자, 레이 캐스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자, 세 번째 오리진, 자, 디렉션, 디스턴스,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 총 4개의 데이터를 받는 이 레이 캐스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선택 해주시고, 자, 일단 플로우부터 연결. 자, 이 레이 캐스트가 뭐냐 하면은 하나의 자, 레이저 빔 같은 거를 쏘아서 그 빔에 닿은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거고요. 자, 오리진은 이 빔 레이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은 당연히 이 유닛의 위치겠죠? 그래서 get position 하면 됩니다. 자, 트랜스폼 get position 가지고 와서 자, 오리진에 연결해 주시고요. 디렉션은 방향이에요. 지금 아군 같은 경우에는요, 오른쪽을 쏴야겠죠? 적군은 왼쪽을 향해서 쏴야겠죠. 둘이 서로 다르죠, 방향이. 그래서 여기에는요, 레이어를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번외로 하나 더 볼트의 플로우 매크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팀 밸류라고 하죠. 자, 이 팀 밸류도 슈퍼 유닛이기 때문에 자, 인풋 아웃풋이 필요합니다. 자, 네이스팅 인풋 가져가시고요. 대신 이 슈퍼 유닛은요, 플로우가 필요 없이 그냥 값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컨트롤 굳이 넣어줄 필요 없이 밸류만 넣겠습니다. 밸류 하나 넣을 거고요. 자, 블루팀일 경우 타입은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검색하시면 맨 위에 나와요. 이 오브젝트라고 하면 모든 타입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 더 추가해서 자, 레드팀인 경우 타입은 마찬가지로 자, 오브젝트입니다. 일단 이 오브젝트에 레이어를 가지고 와요. 게임 오브젝트에 get layer라고 하면은 여기 게임 오브젝트 get layer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 레이어를 통해서 자, 레드인지 블루인지 이 값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선택이다. 그렇다면은 이 컨트롤에 select on int가 있군요. 레이어 값은 인티저, 인트 값이에요. 숫자 값.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지금 블루팀은 8번이죠. 그래서 그래프 인스펙터에서 옵션스 하나 플러스 추가, 그리고 8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팀은 8에 연결, 레드팀은 디폴트. 네, 나머지다가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어에 따라서 블루 값 혹은 레드 값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거를 아웃풋으로 내보내면 되겠죠. 자, 아웃이라 하고요. 타입은 똑같이 오브젝트. 그런 다음에 요거는 숨겨줍시다. 연결. 자,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골드메탈님, 요거 블루 레드는 뭐고 아웃풋은 이렇게 왜 하는 건가요? 자, 지금부터 그 궁금증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스캔 에너미로 돌아옵시다. 그런 다음에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저 팀 밸류 가지고 와요. 자, 매크로스 가서 팀 밸류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럼 블루하고 레드하고 자,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값 나오고 있죠. 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블루팀은 오른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벡터 3에 right
그러면 get right 했어요. 연결. 레드 팀은 반대죠. 자, 좌측입니다. 그래서 get left. 컴퓨터 3의 left 나오죠.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온 결과값을 방향값 디렉션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호.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블루 팀일 때는 오른쪽, 레드 팀일 때는 자, 반대, 좌측. 그거를 이 슈퍼 유닛 팀 밸류에서 알아서 이렇게 선택을 해 줍니다. 쉽죠? 네. 그래서 이런 슈퍼 유닛을 사용해서 그래프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디스턴스, 이 레이, 빔의 길이인데요. 자, 길이는 클래스마다 다릅니다. 클래스요? 자, 그러면은 또 한번 셀렉트를 써 주셔야겠네요. 셀렉트 온 이넘입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노 타입 눌러주시고요. 유닛만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유닛 오브 마이 타입이 나오죠. 그럼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지정했던 소드, 레인지, 가드, 위젯, 블렛 다 나옵니다. 자, 클래스는 이미 변수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요. 자, 오브젝트, get 오브젝트 클래스였죠. 자, 여기다 연결을 해 주시고요. 이 클래스에 따라서 이 빔의 길이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플루트라죠. 그래서 자, 플루트, 자, 엔터 두 번을 쳐서 실제 플루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근접은 0.7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드하고 가드 이 두 개를 연결해 주시고요. 자, 화살을 쏘는 자, 아처, 자,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해주면 좋겠어요. 2.5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연결해 주고요. 그럼 기지를 방어하는 위저드는요 좀 더 길어야겠죠. 자, 요거는 3.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사체, 화살이나 이제 마법 같은 경우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블렛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길이는 짧게 0.4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클래스에 맞춰서 이렇게 길이가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 결정된 길이는 여기 디스턴스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레이어 마스크인데요. 그러면 블루팀은 그냥 8 하면 되고 적구팀은 9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레이어하고 레이어 마스크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레이어를 통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가지고 오도록 자, 로직을 짜 주셔야 돼요. 자, 아래쪽에다가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 값을 가지고 오죠. 자, 레드 팀일 때 혹은 블루 팀일 때, 그리고 get 마스크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하면서 get 마스크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선택해요.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받는 데이터의 타입이 하필이면은 문자열 값이 아니고 문자열의 리스트 값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컬렉션 가신 다음에 자, 리스트 가면은 크레이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를 여기서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만 필요하죠. 자, 엘리멘트는 하나만 해주시고요. 자, 레드 연결, 블루는 또 새로 만들어서 블루 연결. 그런 다음에 이 리스트를 여기 get 마스크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레드 마스크 나오고 블루팀 마스크가 나옵니다. 자, 요 두 개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었던 팀 밸류, 자, 매크로를 써서 블루팀의 적구는 레드죠. 그래서 블루는 레드 연결시키고, 자, 레드팀의 적구는 블루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거를 그대로 방금 위에 이 레이어 마스크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그렇게 되면은 이 레이는요 오로지 적군만 검색을 할 겁니다. 아군은 그냥 통과해 버리고요. 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와, 좀 크죠? 이거 그대로 크게 묶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레이캐스트를 통해서 적군을 스캔을 해요. 검색을 하는데 그럼 그 결과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는 레이캐스트 히트예요. 한번 검색을 해보죠. 자, 레이캐스트 히트. 하지만 우리는 2D니까 2D까지.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트랜스폼을 가지고 오도록 하죠.
자, 아래쪽 가시면은 get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래서 결과를 여기 연결시켜 주고요.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앞에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면은 이 트랜스폼은 당연히 null 값 비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체크를 해줘야겠어요. 이전에도 사용했듯이 자, null에서 null 체크 해주시고 연결해주죠. 그래서 만약에 비어있지 않다 라고 하면은 적군이 있네? 그래, 내 목표는 바로 이 녀석이다 라고 변수에다가 저장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자, set 오브젝트 해서 새로 만들죠. 자, 스캔 오브젝트. 그래서 not null에다가 이렇게 연결. 결과값 이 트랜스폼이죠.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끝났거든요. 나머지는 아웃풋이죠. 자, 아웃풋 가주시고요. 아웃풋도 컨트롤 2번 해야 돼요. 자, 이렇게 2번. 하나는 자, 스캔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니에요. 아무도 없습니다. 비어 있어요. null.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어있지 않은 거는 스캔, 비어있을 때는 null.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룹으로 진행해주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유닛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자, move 상태에 돌입합니다. 여기 비워놨던 중간에다가 우리가 만들던 자, 매크로 자, 스캔 에너미 놓죠. 그래서 피스드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연결. 그런 다음에 만약 스캔이 되었다. 앞에 적군이 있네.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해야죠. 이렇게 공격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호.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어택이라는 이벤트 날리니까 그걸 받아줘야죠. 자, 다시 이거 BS 눌러서 돌아온 다음에요. 우클릭해서 새로 이 플로우 스테이트를 만들어 줍니다. 이 플로우 스테이트 이름은 어택이죠. 그리고 무브에서 다시 우클릭 누르셔서 자, 메이크 트랜지션 마치 이제 애니메이터처럼 자, 이렇게 화살표를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노 이벤트가 뜨는데요. 이거를 더블 클릭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동 상태에서 공격 상태로 넘어가기 위한 자, 이벤트를 필요로 하는데요. 방금 우리가 어택 넘겼죠? 그래서 자, 이벤트 맨 아래 유니티 이벤트 어택을 쓰신 다음에 간단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무브에서 이 어택이라는 유니티 이벤트를 넘기면은 여기에서 받아준 다음에 이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어택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쉽게 가볼게요. 자, on enter state에서 자, 애니메이션부터 실행을 해야죠. set 트리거 연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do 어택입니다. 그런 다음에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타이머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타이머가 나오는데요. 자, 연결해 주시고 타이머는 여기 두레이션만큼 이제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공격 똑같이 1로 하면은 계속 주고받는데 시간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약간의 랜덤성을 부여하겠습니다. 랜덤은 레인지고요. 그러면 랜덤이 이렇게 아래에 두 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플루트, 하나는 인트형입니다. 자, 위에 쪽이 플루트니까 위에 쪽 눌러줄게요. 그래서 자, 최소값은 0.8, 맥스 값은 1.2, 0.8초부터 1.2초 사이 이거를 여기에다가 연결해 주세요. 그럼 이 시간만큼 기다린 후에 이동으로 돌아가 주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유니티 이벤트 검색을 해서 스테이트 머신 트리거 유니티 이벤트. 자, 컴플리트입니다. 이 타이머가 끝났을 때예요. 끝났을 때 네임은 다시 무브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되었습니까? 네. 이것도 자, 그룹으로 묶어줄까요? 자, 간단하게 뭐 공격 애니메이션을 하는 로직을 구성해 보았어요. 우리가 유니티 이벤트 무브를 넘겼기 때문에 자, 다시 BS 스테이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어택에 메이크 트랜지션
자, 무브로 찍어서 돌아오는 길도 만들어 줍시다.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유니티 이벤트 가져주시고요. 자, 무브죠. 그래서 무브를 이렇게 트리거, 트랜지션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무브와 어택을 이렇게 서로 오가는 상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실행.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레이를 쏘다가 앞에 있는 적군을 감지를 하고 이렇게 공격 모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 자,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네요. 와, 좋습니다. 네. 아직은 이제 애니메이션 외에는 우리가 다른 로직을 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격 애니메이션만 하고 있는 모습, 자,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이 유닛이 만약에 적군이 아니고 아군이었다면요, 공격은 하지 않되 멈추기는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군을 감지하고 정지하는 상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무브로 가서요. 적군을 감지한 후에 적군이 없어요. 그럼 이제 아군을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습니다. 스캔 에너미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D를 통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너미 1이 나오는데요. F2를 눌러서 이름 바꿔주죠. 자, 얼라이 동맹이죠. 조금 변경이 필요합니다. 자, 스캔2부터 오리진하고 디렉션은 동일해요. 하지만 그 빔의 거리, 자, 레이의 길이는 다릅니다. 자, 이거 풀어주시고요. 그럼 이 숫자를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0.3으로 합니다. 그럼 이쪽은요? 필요가 없죠. 네, 다 지웁니다. 그래요. 그럼 레이어 마스크는요? 자, 지금 기존에 작성된 레이어는 적군의 레이어입니다. 안 해도 되죠? 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자, 레이 캐스트는 이렇게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러면 이 결과 쪽은요. 자, 아군은 굳이 이 스캔 오브젝트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냥 결과의 흐름만 이렇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죠? 스캔 얼라이, 자,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자, 유닛, 자, 무브로 돌아가서 적군을 한번 스캔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없다면은 이번에는 아군을 한번 스캔을 해보죠. 매크로, 자, 스캔 얼라이 만드신 다음에 자, 너를 여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럼 또 이제 스캔 나올 거예요. 아마 앞에 아군이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어택이 아니라 스탑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자, 검색, 자, 스캔한 로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벤트 스탑을 넘기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도 상태 만들어 줘야겠죠. 크레이트 플로우 스테이트, 이번엔 정지입니다. 스탑. 그리고 메이크 트랜지션으로 화살표 연결. 자, 들어가 주시고요. 자, 업데이트와 EXIT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갔기 때문에 어택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셋 트리거, 자, 네임, 이번에는 두 스탑입니다. 자, 멈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 자, 멈춘 다음에 약간의 기다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0.5초로 고정을 해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유니티 이벤트로 다시 넘겨주면 되겠죠. 자, 꼭 컴플리트입니다. 무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지하는 상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다시 스테이트로 돌아가서 역시나 메이크 트랜지션 연결해 주시고요. 여기 이벤트 각자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탑으로 갈 때는 스탑, 그리고 무브로 갈 때는 무브. 좋았어요. 자, 되었습니다. 자, 다 완성됐으니까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죠. 어떻게 해요? 자, BS 이거를 컨트롤 D로 한번 복사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아울이 생길 텐데 이 녀석은요?
약간 뒤로 밀어요. 적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RS 컨트롤 뒤로 복사해서 역시 자기 진영 쪽으로 밀어줘요. 자, 그럼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조정을 한번 해 주신 다음에 실행을 눌러보도록 하죠. 실행. 자, 적군 쪽은 서로 공격을 하고, 자, 아군 있으면은 이렇게 자 스탑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오, 좋군요. 좋아요. 지금 조금씩 약간 붙고 있는데요. 아, 이거는 그 공격 모션을 취할 때 살짝 X축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오늘 자, 유닛의 기본적인 자,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 액션 로직을 만들어 볼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강좌가 정말로 마음에 들었다.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강좌로 찾아뵐게요. 땡큐!